왜? 시키는 대로만 해봤거든. 자기 스스로 이걸 발견한 다음에 분석해보고 내가 스스로의 뭔가를 플랜을 세워보고 뭐 이런 거를 잘 안 해봤거든. 잘 안 돼. 오늘 회의 주제는 퀄리티 컨트롤, 품질 관리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거를 알기 전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 문제. 결국 문제는 품질이겠지. 품질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야 될 방법은 두 가지다. 근데 처음에 알아야 될 건 현상이라는 게 있다. 현상. 어떤 분량이 어떻게 발생을 했느냐, 그리고 고객한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팩트지. 사실관계지. 그러면 이 현상이라는 게 발생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 근데 그 원인도 여러 가지인데 사람들은 이 현상에만 빠져. 이 현상을 없애자라고만 얘기해. 근데 우리 KPI하고 타겟 얘기할 때와 똑같이 이게 달성이 되어야 타겟이 달성된다. 원인이 해결돼야 현상이 없어지는데 사람들은 이것만 생각하고 있고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 그럼 원인은 또 어떻게 있느냐? 원인은 표면적인 원인이 있고, 표면적. 두 번째는 근본 원인이 있다. 표면적인 원인은 해결하기 쉽고 하겠지.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힘든 경향이 있지.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것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다시 재발한다. 또 다시 문제가 또 생긴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안 생기려면 이 녀석을 없애야 된다. 네.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게 원인 분석이라는 게 생긴다. 원인 분석. 원인 분석의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 P10번 차트라는 것도 있고, 5Y라는 것도 있고, 5번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하는 게 대표적인 거지. 근데 보통은 나 5Y를 좋아하는 편이고, 어쨌든 원인이 다 끝나면 이 근본 원인을 찾아내면 이 다음엔 뭐가 생긴다? 해결 대책이라는 게 생긴다. 이걸 찾았기 때문에 이 현상이 아니라, 표면적인 원인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생긴다. 그래야 원인이 해결된다. 그럼 해결 대책은 또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로 또 나뉜다. 해결 대책. 임시 대책과 항구 대책이라는 게 생긴다. 임시 대책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할 때 요거는 빨리 우리가 찾아내가지고 분량은 솎아내고 걸러내고 정상품만 보내자. 대부분은 선별 작업이 항구 대책이 아닌 임시 대책에 해당돼. 그럼 고객은 오케이 하겠지. 근데 문제는 해결이 됐다? 안 됐죠. 현상만 없어졌다. 이게 이제 임시 대책. 항구 대책은 근본적으로 이 현상이 안 생기게 하는 거. 대부분은 임시 대책은 이제 유출 방지가 되는 거지. 항구 대책은 원인 해결이 되는 거야. 원인 해결. 그럼 원인은 해결하려고 분석을 했더니 이게 문제여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 근데 이것도 대책이라는 게 결국은 확정적으로 되려면 가정, 확인, 확정을 해야 돼. 이 절차를 거쳐야 돼. 대책이라 세웠던 거는 처음에는 가정이야. 가설이야. 가설. 이거 하면 없어지겠지. 예를 들어 이제 이 펀칭이 문제가 있으니까 펀칭을 해결하면 되겠지 했더니 아직도 문제가 남았지. 조립 분량이 문제가 남았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를 해결하라고 하면 또 다른 게 보여. 그래서 가정인 거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직 남았잖아.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적용하고 나면. 그리고 나면 이거는 옳았구나. 해결되었구나. 확정인데 이거를 이제 주로 쓰는 작업이 P, D, C, A라는 걸 하라. 기업에서 배웠던 거지. P는 plan, D는 do, C는 A, action. 내가 가정을 했던 이 가정이 결국에는 이게 플랜이 되는 거야. 가설. 그리고 한번 해봐. 그리고 확인 작업이 여기에 체크가 되는 거지. 그리고 확정이 액션이 되는 거야. 이런 사이클이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하는 게 있어. 뭘 빠뜨릴까? PDCA 중에. 간과하는 게 있어. 확인인 것 같습니다. 이걸 안 한다. 그냥 계획 세웠고 하기만 했고 확인을 안 한다. 여기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점검 일지를 쓰고 점검 일지 기록을 남기잖아. 그럼 퍼센트가 불량률이 낮아졌다, 올랐다, 유지되고 있다를 판단을 하고 이게 되었다, 안 되었다를 이 체크 과정을 통해서 확정을 했잖아. 우리는 그렇게 지금 시스템 돌아가고 있거든.
그래서 품질 관리에서는 이 문제를 처음부터 해결하려면 처음에 생각했던 현상이 발견됐으면 반드시 원인을 분석해야 된다. 현상은 일반 출발점이고 원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PDCA를 통해서 가설을 세우고 해보고 판단하고 확정을 지어야 된다. 이게 전반적인 퀄리티의 기본 중에 기본. 근데 이게 품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품질 관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이걸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어. 나의 문제의 현상이라는 게 품질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 뭐 돈 문제도 될 수 있고 연애 문제도 될 수 있고 뭐가 쭉쭉쭉 있으면 그 원인을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가설을 세우고 해보면 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이 사이클을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해. 왜? 시키는 대로만 해봤거든. 자기 스스로 이걸 발견한 다음에 분석해보고 내가 스스로의 뭔가를 플랜을 세워보고 뭐 이런 거를 잘 안 해봤거든. 잘 안 돼. 굉장히 피동적인 교육을 받아가지고 잘 안 돼. 근데 이거를 삶에서 깨달으면 굉장히 삶의 변곡점이 시작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현상이라는 거는 뭐든지 다 해당이 된다. 품질만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이제 품질 관리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들어본 소감이 어때? 일단은 지금 셀러를 진행하면서도 문제가 있는 제품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의 이제 해결책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제가 대책이라고 해서 실행했던 것은 다 임시 대책이었던 거죠. 그거에 대한 이제 근본이 분석이 안 됐던 거고, 항구 대책이 그래서 안 나왔던 거다라고 이제 역선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현상이 생기면 근본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고 찾아보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자세일 것 같고, 그거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인생에 대입을 해봐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신기하고 스스로도 적용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저희 직원 미팅에서 잠깐 얘기했던 내용인데 일부를 지금 닮아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관계를 잘 못하더라는 걸 좀 안타깝게 좀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문제는 항상 현상이라는 게 있고 그 현상을 분석을 하면 분명히 대책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 조금은 여러분들 삶의 변화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사업이라는 건 항상 문제의 연속입니다. 뭔가를 새로 도전을 하면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새로운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추진력,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이 삶을 좀 더 즐겁게 영위할 수도 있고, 내가 결정한 거니까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든 삶이든 한번 오늘 얘기 나눴던 이 내용을 대입해 보시는 걸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